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경주시를 비롯해서 울진군,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이렇게 원전이 있는 5개 지자체 그 행정협의회를 늘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32차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공동 건의문을 그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또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손병복 울진군수, 준하긴 경주시장, 강종만 전라남도 영광군수, 또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김성명 울주군 부군수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예. 이게 저 포화 상태인 만큼 상당히 좀 시급한 문제다, 이런 인식 때문이었겠죠. 그렇습니다. 이 원전 부지 내에 그 사용 후 해결료 습식 저장 조각 모든 원전마다 다 있긴 한데요. 하나같이 포화가 그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식 저장 시설도 필요하고 또 연구 처분 시설도 시급한 상황인데, 이렇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2021년 9월 15일 그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에 김영식 의원, 또 작년에 이인선 의원, 이렇게 3개의 법안이 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제대로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래서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이 특별법이 좀 신속히 제정돼야 된다. 그리고 이 회의를 마친 다음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실제로 열었고요. 그 기자회견에서 사용 후 해결료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원전 소재 주민들의 입장 호소를 하고,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식 저장 시설의 그 원전 내에 있는 건식 저장 시설의 연구와 방지라든가 또 건식 저장 설치로 인한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이런 공동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성명서의 주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그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국가적 사안이다라면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서에서는 이 특별법에 담아야 될 내용도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을 추진할 경우에 반드시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하고, 또 어떠한 재난에도 저장 시설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 사업자가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원전 소재 주변 지역 주민들의 그 대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점들을 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의 저장 용량이나 저장 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의 연구화에 대한 지역 주민 우려를 말끔히 해소해야 하고, 또 중간 저장 시설이나 연구 처분 시설의 운영 상한 기한을 특별법에 담아서 이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에게 표명을 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제정을 촉구했다는 소식이고요.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그 지역의 대표적인 여름 관광지 22곳을 선정했다. 예, 그렇습니다. 경북 도내 22개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경북을 대표하는 여름 관광지 22개 장소를 그 최근에 선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여름 관광지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22개 시군이 추천하는 여름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 그리고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곳, 또 여름 시즌에만 즐길 수 있는 이런 포토존, 이렇게 여러 가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경북 관광지 22개 장소를 선정했다, 이렇게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밝히고 있는데요. 이 22개를 보면 좀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름에 나들이 가실 때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포항의 송도해수욕장, 경주에는 양남 주상절리군, 영천에는 임고강변의 공원, 김천에는 청정부항 레인보우 집 와이앤 스카이워크, 안동에는 계명산 자연휴양림, 구미는 금호산 대해폭포, 영주에는 영주호 오토캠핑장, 상주에는 맹문동 솔숲, 문경은 선유구곡, 경산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의성은 고운사, 청송은 주황산과 주산지, 영양은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영덕은 블루로드, 청도는 유등연지, 고령은 대가야 생활촌, 성주 가야산 오토캠핑장, 칠곡보 사계절 설매장, 예천에는 예천 삼광문화단지, 봉천에는 축서사, 울전에는 죽변해안 스카이레일, 울릉도에는 첨부 해중전망대, 이렇게 22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 이게 뭐 가족뿐만 아니라 요즘 그 젊은 세대, MZ 세대들도 좋아할 만한 곳들이 선정이 됐네. 저는 가본 곳이 몇 개 안 돼서. 부지런히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예. 경주의 총 종합예술제가 어제 개막을 했나봐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예술의 전당에서 그 미술작품 165분 전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8일까지 황성호원 타임캡슐 광장 등 황성호원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가 50회를 맞이하는 행사인데요. 예술 창작을 통해서 지역 예술인들의 교류와 발전 도모, 또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정사함양이나 울림의 장을 제공한다, 이런 취지로 매년 열리고 있는 종합예술제입니다. 그러면 경주의 총 산하단체들의 행사, 공연들이 이어지나요? 그렇습니다. 음악협회, 연극협회, 국악협회, 연예예술인협회 이렇게 각각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음악협회는 어제 예술의 전당 원아홀에서 클래식 공연을 진행을 했고, 연극협회는 내일 15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예술의 전당 원아홀에서 일제강점기 시대 이 강정징병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기리면서 또 과거사를 재조명하는 연극 귀로라는 제목의 연극을 무대에 올리고, 국악협회는 16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예술의 전당 원아홀에서 액마기 타령 등등 이런 실내악과 사물놀이, 무용 등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국악 공연 진행을 하고요. 연예예술인협회는 17일 오후 4시부터 황성호원 타임캡슐 공원에서 대중들에게 익숙한 가요 공연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 지난달에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천마총 발굴 50주년 기념해서 대능원 미디어아트 열린다는 소식 전해주셨잖아요. 예. 그건 뭐 한 달 정도 진행이 됐는데 꽤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5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 5월 4일이 대농원 무료 개방을 시작한 날이고, 또 천마총 발굴 올해가 50주년인데, 이런 두 가지를 기념을 해서 5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 그 대농원 미디어 아트라는 행사를 매일 오후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 32일 동안 열렸던 이 행사 기간 대농원 방문객이 31만 4,163명, 하루 평균 9,817명으로 약 하루에 한 10,000명 정도가 방문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작년에 1년 동안 대농원 방문객이 132만 9,114명, 하루 평균 3,641명인데 비하면 이 미디어 아트 기간 관람객은 작년 하루 평균 관람객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방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농원 미디어 아트가 경주 야간 관광의 새로운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달 동안에 지난해 방문객의 4분의 1 정도가 방문하지. 네네. 예, 꽤 많은 분들께서 오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독특한 이 좀 볼거리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올해 행사가 뭐 여러 가지 첨단 미디어, 그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좀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콘텐츠들이 꽤 괜찮았다 평가가 많았고, 무엇보다 인공적인 구조물을 추가하지 않고 이 고분군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살려서 낮에는 뭐 대릉원 그대로의 고분군 정치를 보게 하고, 밤에는 빛과 영상이 어우러진 예술 작품들을 선보여서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또 이 정도로 많은 관람객이 왔는 데에는 이게 뭐 외지 관광객뿐만 아니라 경주 시민들도 굉장히 중복으로도 많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무료로 개방을 한 것도 이처럼 관람객이 크게 증가한 큰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소식만 더 알아보죠. 경주시가 올해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농촌협약사업은 농식품부하고 지자체가 협업을 해서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로 지자체의 관련 정책과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 경주시가 여기에 선정이 되면서 국비 391억 원을 지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경주시 예산을 포함해서 656억을 들여서 이렇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또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전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지역별로 나뉘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한 5개 읍면에서 펼쳐지는데요. 핵심 사업은 건천읍 현곡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고, 또 서면, 내남면, 천북면에서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세부 내역을 보면 건천읍에는 160억 들여서 이 구 건천읍민회관에 복합문화 나눔센터를 짓고, 현곡면에는 199억 들여서 그 서경주 역사부지에 이 행정복지센터와 복합문화센터를 통합하는 이 원스톱 문화복합센터를 조성을 해서 행정이나 행정과 문화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하고요. 이 현곡면의 무가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은 무려 180억 들여서 유해 시설인 축사를 철거하고 주민들을 위한 기능 시설을 조성한다고 하고, 서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60억을 들여서 이 면소재지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한다고 합니다. 경주시에서는 내년 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2028년까지 5년 동안 이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서면 지역이나 또 일부 지역 보면 뭐 아주 한 60억, 160억 이렇게 들여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뭐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만큼 안에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잘 채워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요. 맞습니다. 그런 또 후속 작업들이 필요하죠. 예, 예. 경주 소식이었습니다. 김종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